2018년 11월 영국 출신의 22살 그레이스 밀레인. 이 옆에 여성은 남아메리카에서 멋진 6주 배낭여행을 보낸 후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2주 동안 머물기 위해 도착을 했습니다. 여행이라는 건 생각만 해도 설레잖아요. 거기다 며칠 후인 12월 2일은 본인의 생일이었습니다. 아, 내 생일을 이 뉴질랜드에서 보내겠구나. 그렇게 12월 2일 그레이스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레이스 오늘 생일 축하해. 뉴질랜드라며? 그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래.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이 그레이스 문자에는 답장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아. 이런 애가 아닌데. 걱정이 되기 시작한 가족들은 뉴질랜드에서 실종자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이 그레이스는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어디에서? 묘지에서, 가방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이요, 뉴질랜드 총리까지 나서서 유족들에게 직접 용서를 빌 정도로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여러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후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사건의 그날 이 그레이스의 1시간을 모두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2018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오후 5시 45분경 그레이스는 카지노 앞에 위치한 크리스마스 트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트리 사진을 찍어서 자기 부모님에게 보냅니다. 아빠, 엄마, 여기 너무 이쁘죠? 저 여기 왔어요.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 트리 앞에서 한참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그렇게 몇 분이나 지났을까 그레이스 앞으로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 남자랑 둘이 포옹도 하네? 이 남자 뭐야? 그렇게 15분 정도가 지난 오후 6시경 두 사람은 카지노로 들어가서 레스토랑 겸 바를 갑니다. 옆에 바. 둘이 음료를 주문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더 지나서 저녁 7시 12분경 두 사람은 이 바를 나와서 다른 카페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1시간을 보내요. 둘이 수다 떨고 논 거죠. 그렇게 다시 8시 27분경 두 사람은 한 아파트 앞에 도착합니다. 모양새를 보아하니 계속 함께 있었던 이 남자의 집인 듯 보였습니다. 와, 둘이 껴안고 키스도 하고 뭔가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렇게 저녁 9시 41분경 두 사람은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고 그 후부터의 행적은 모릅니다. 그 집 방 안에는 CCTV가 없으니까. 다만 추정했을 때 이 남자와 그 집안에 들어가서 폭행이나 목조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망하지 않았을까. 사망한 시각은 안타깝게도 그레이스 본인의 생일날인 12월 2일 이른 아침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사건 당일 그레이스의 행적을 쭉 추적해 봤을 때 유력한 한 용의자가 추려지죠. 사건 당일 오후부터 하루 종일 함께 있었던 이 남자. 이거 누구야? 그 남자는 당시 26살의 캠프슨이라는 남자. 경찰은 바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네가 죽였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 말에 캠프스는요. 아, 그날 저랑 그레이스 틴더를 통해서 만났고요. 그렇게 데이트하다가 같이 집에 들어가서 그레이스랑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막 잘 하다가 갑자기 그레이스가 죽었어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틴더는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광고 때리고 하는 데이트 어플입니다. 어플을 통해서 남자, 여자 만난 거예요. 그날 그레이스가 틴더 앱을 통해 캠프슨과 인연이 돼서 1일날 그날 그 트리 앞에서 약속을 잡아 만났던 거죠. 그리고 그 남자의 집까지 들어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가지다가 중간에 성관계 막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경찰이라면 이 말 쉽사리 믿어집니까? 막 기분 좋게 성관계 서로 하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뭐 그럴 수야 있겠지만 그게 확률적으로 몇 프로나 될까? 역시나 프로파일러들이나 경찰들은
아, 이 새끼 이거 첫 조사부터 거짓말이네? 판단했습니다. 몸짓이나 말투 여러 가지가 나 거짓말하고 있어.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캠퍼스는 경찰과 신문할 때 흔히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3가지 행동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레이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엄청 긴장을 하네. 그게 티가 나는 거예요. 두 손을 허벅지 사이에 끼워 넣는 행동을 자주 취했는데 이게 거짓말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암시하는 전형적인 불안의 징후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캠퍼스 내 초기 인터뷰를 보면 당시 정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못해요. 그날 둘이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럼 그날 그 집 안에서 둘이 무슨 대화를 했으며 뭘 했는지 상세하게 얘기 좀 해줘봐요 라고 물었더니 이거에 대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범인으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내가 뭐 억울하다 어쩐다 쉴 틈 없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는데 경찰이 질문할 때마다 당황을 하면서 3초 정도? 한 3초 정도 머뭇거리는 겁니다. 3초라는 그 시간이 짧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빠르고 머뭇거림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질문을 받은 것처럼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는 빠르게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는 이 용의자가 보이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에서 범행 단서를 얻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제일 큰 게 두 사람이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의 상황을 자세하게 말을 못한다는 게. 경찰이 둘이 들어가서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한 3초 정도 머뭇거리는 거예요. 네. 좋은 시간 보냈어요. 정말 멋진 저녁을 보냈다면 이렇게 머뭇거리며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고 있는데 엄청 의심스러운 거죠. 그렇다면 이 캠프슨이라는 이 남자는 뭘까? 와, 전력이 화려하네. 데이트 앱 틴더에서 2018년 12월 그레이스를 만나 죽였잖아요. 그런데 8개월 전에 다른 영국 여성을 강간했었네. 거기다가 1년 전에는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학대하고 두들겨 패고 별 지랄 생쇼를 다 했네. 와, 전력이 심상치가 않구나. 경찰이 자기 쪽으로 계속 수사망을 쪼여오니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던 건지 오히려 이 캠퍼스는 계속 억울하다며 신원 보호를 요청합니다. 경찰은 이 캠퍼슨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이놈이 죽인 건데 이걸 어떻게 입증하나. 이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목이 졸린 흔적이 나왔습니다. 시신에 난 상처들까지. 거기다 사건 그날 밤 이놈이 인터넷 검색을 한 게 확인됐는데 그 검색 기록이 기가 찬 거예요. 포르노, 야동, 시신 처리 등등. 핸드폰을 압수해 봤더니 사진 앨범에 사망해 있는 그레이스의 몸 신체 사진이 엄청 찍혀있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렇잖아요. 거기다 포르노 웹사이트에 내 주위의 커다란 가방들 혹은 리거 모티스라는 단어를 검색한 게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리거 모티스라는 건 영화 제목이에요. 영화를 검색한 거예요. 내 주위의 커다란 가방들 이라는 알 수 없는 이런 검색과. 도대체 사건의 그날 이 그레이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익명의 한 여성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은 바로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그 여성은 그레이스가 죽은 바로 다음날 이 캠프슨과 만난 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쓴 내용이 기가 찹니다. 전 그레이스의 시체가 그의 아파트에 누워있는 동안 살인마 캠프슨과 데이트를 했던 여자입니다. 저는 틴더 데이트 앱을 통해 한 바에서 이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전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랑 둘이 앉아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전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시 이 남자가 조금 이상하다는 촉은 왔었어요. 말하는 게 다정한 척은 했지만 뭔가 차가운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캠프슨 그 남자는 저에 대한 관심이나 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저와 술을 마시고 그 바에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캠프슨과의 대화는 데이트 어플로 이제 어떻게 보게 됐냐 등등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캠프슨이 내가 여행 가방 큰 거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모든 스포츠 장비를 넣을 수 있을 만큼 큰 가방을 찾지 못했어. 우선 아쉬운 대로 적당한 가방 하나 골라 사긴 했는데 영 마음에 들지 않네 라면서 속상해 하더라고요. 캠퍼스는 호주에 자기 친구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 그럼 친구들은 누가 있냐고. 그랬더니 캠퍼스는 내 친구들 모두 호주 경찰이야. 걔네들 다 바에서 만났는데 얼마 전에 바베큐 파티한다고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이 남자 거짓말을 하는구나 느꼈습니다. 왜냐? 술집 바에서 경찰을 만났다는 것도 조금 믿기 힘들었고 그 경찰이 자기를 집으로 왜 초대해? 이 여자 입장에서는 캠퍼슨의 이 모든 말이 조금 믿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뭔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고. 거기다가 캠퍼슨 자기 친구가 검사라고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0대 후반의 크라운 검사라고. 경찰에 검사에 이 말에 이 여자가 제가 기자 일을 했었는데 그때 법정 재판을 본 적이 있어요. 20살의 젊은 남자가 살인죄로 법정 재판 받는 거였는데 그때 그 남자가 수감되는 걸 처음 봤거든요.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라고 이 여자가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캠퍼슨이 아니 남자가 살다 보면 살인이든 폭행이든 실수 좀 할 수도 있지. 어떻게 한 번 잘못했다고 그걸 가지고 평생 감옥에 갈 수 있는 건지 세상이 참 웃긴다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 이상하죠. 남자가 살다 보면 살인이든 폭행이든 실수 좀 할 수도 있지. 거기다가 이 캠퍼슨이 중요한 이런 얘기를 하나 한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여자한테 이거는 내 지인 이야기인데 내 지인이 와이프랑 관계를 하면서 목을 조르는 플레이를 하다가 잘못해서 여자가 죽었다는데 결국 살인죄로 기소당했지만 사랑하는 여자가 죽어서 슬프다고 하더라고. 내 지인 이야기인데 이거 진짜 자기 지인 얘기였던 걸까요? 당시 이 말을 들은 여성은요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가 실제 이 익명의 여자가 글을 쓴 거예요. 이걸로 추정해볼 수 있는 게 성관계를 하다가 그레이스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혹시 지인이 아닌 캠프슨 본인이 이상한 성취향이 있는 거예요. 관계를 가지면서 여자를 고통스럽게 때리면서 흥분을 하는, 혹시 관계 도중 그레이스의 목을 졸랐고 끝내 그레이스가 죽은 게 아닐까요? 당시에 익명의 이 여성은 1시간 반 정도 얘기 후에 자리를 같이 일어났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으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막 핑계를 대면서 캠프슨과 헤어진 겁니다. 그 덕에 어떻게 보면 산 거죠. 이게요, 그레이스를 죽이고 바로 다음날 틴더 어플을 통해서 이 익명의 여자를 또 만난 거예요. 살인에 대한 죄책감, 공포감 전혀 이런 게 없었던 겁니다. 사건의 그날 성관계 도중 개인 이상한 취향으로 그레이스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끝내 그레이스를 죽인 거죠. 그 후에 전혀 죄의식 느끼지 못했고 죽어있는 그레이스의 시신 신체 일부를 사진으로 막 찍어대다가 현타가 온 거예요.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지? 그래서 인터넷으로 시신 처리 방법, 영화 이름이나 검색하다가 가방 안에 넣어서 처리하자. 그래서 가방을 하나 산 거예요. 옆에 가방. 더 큰 거를 사고 싶었는데 더 큰 게 없어. 이 가방 안에 시신을 넣은 후 그대로 집안에 두고 바로 다시 중독마냥 데이트 앱 틴더를 킨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쓴 익명의 여성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방이 큰 게 없다느니 속상하다느니 지인이 목을 졸라 죽였는데 슬프다 했다느니 이딴 말을 떠벌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여자가 핑계대면서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캠프슨 본인도 그냥 집에 와서 고민을 한 거예요. 집안에 덩그러니 그레이스의 시신이 든 가방을 보면서 이거 어디에다가 놓지?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아, 거기면 괜찮겠다. 그래서 근처 무덤으로 가서 땅에 묻은 겁니다. 이게 사건의 전말이 아닐까요? 경찰 또한 이렇게 생각해서 캠프슨을 쪼았어요. 너 이상한 취향 때문에 그날 관계 가지다가 목 졸라 죽인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중에 이 캠프슨이 그랬대요. 내 성적 취향이 아니라 걔가 자기는 하면서 목 졸리고 이런 거 좋아한다고 나한테 목을 졸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졸라 준 것 뿐이고 그러다가 나도 흥분해서 나도 모르게 죽인 거라고요. 걔가 원한 거예요. 걔가 졸라 달라고 했어. 난 잘못이 없어.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만약 이 그레이스의 성적 취향이 그랬다면 그레이스가 만났던 남자들이나 지인들은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전혀 그런 정황이 없는데 반면에 캠프스는 전적이 화려하잖아요. 성폭행에 폭행에 이런 사람이 하는 말 피해자가 쫄라달라 해서 쫄은 거다. 이 말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거짓말하지마. 피해자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네 이 새끼가. 결국 이 살인마는 그레이스를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행이죠. 이런 놈이 다시 나오면 또 성관계 중에 이상한 취향으로 여자를 목 졸라 죽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오늘은 데이트 앱 틴더로 여자를 만나 관계 도중 목 졸라 살해하고 상대가 원해서 그렇게 해줬다고 주장한 파렴치한한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